당시 11월 7일 사진 10장이 공개된 그날이요. 이 탈북 어민들은 사복을 입은 경찰 특공대에 끌려가다시피 한 채로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인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경찰 특공대원들은 자신이 어떤 임무인지 몰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라든지 혹은 뭐 통일부 직원들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왔다는 게 좀 이례적이어서. 원래 정상적인 북송이었으면 적십자가 했겠죠. 통일부하고 적십자가. 그런데 정상적인 게 아니고 자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북송을 하자니까 경찰을 투입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태영호 의원한테 직접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결국 적십자사나 혹은 통일부, 우리 당국이 아니라 경찰 특공대가 왜 같이 간 거에 두고 여러 의문점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들도 왜 본인들이 판문점에 갔는지 몰랐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11월 7일 오전 상황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청와대 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서 그 JSA에 전화를 합니다. 그 2명을 북송하는데 자해 위험이 있으니까 군이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JSA에 있는 한국군 장교가 유엔사 장교랑 협의를 했는데 유엔사에서 난색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군 관련된 그 송환만 하지 민간은 적십자사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가하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어제부터 우리가 봤던 김유균 그 안보실 1차장의 문자 메시지가 뜬 겁니다. 그래서 군이 동원되지 않으니까 이제 급하게 경찰에 연락한 거죠. 경찰청에 경비국의 대테러국 소속 특공대원이 있는데 차 2대에 8명을 태워서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슨 임무가 뭔지도 모르니까 어떤 장비를 갖춰야 될지 어떤 복장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사복 입은 채로 왔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임무를 부여받고 원했는지 원하지 않은지 모르지만 북한 귀순 어민 2명의 강제 북송에 동원이 된 거죠. 이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저 문자 메시지를 김유근 제1차장에게 보냈던, 그러니까 국방장관 건너뛰고 청와대 직보한 이 중령은 사실 당시 송환 사실과 자해험이 있으니까 에스코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미 중령인 유엔사 경비대대장이 난색을 표하거든요.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미군 쪽에서는 당시에도 그렇게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그 JSN 공동경비구역 아닙니까? 예. 대대장은 미군입니다. 부대대장이 이제 한국군인데 미군도 그렇고 한국군, 이건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 직속이 아니고 유엔사 사령부 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명령이 내려오려면 유엔사를 통해서나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와야지 왜 청와대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오느냐. 그래서 일단 군에서는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안보실이든 청와대든 어쨌든 경찰 특공대를 파견해서 경찰 특공대가 어쨌든 포송줄을 묶고 다 해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도 우리가 흔히 다큐멘터리를 보든가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망명을 하든 넘겨줄 때 적십자 성원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의향을 확인해요. 정말 저기로 넘어가는데 동의합니까? 그게 적십자가 포함되는 건 당연히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건 전 세계 규범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겠습니까? 그럼 갑니다. 그러면 가십시오. 이러는데 적십자는 하나도 없었고 경찰 특공대가 무슨 특수작전하듯이 이렇게 넘겨보냈고 그 사람들은 자해까지 하면서 안 넘어가겠다 버치면서 휴전선을 위해서 버치고 긁다가 막 머리 찍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저기에서 저 모든 과정이 급격히 어쨌든 불법적으로까지 말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비정상적으로 저 과정이 이루어졌다. 그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주일 대표님, 사실 이 탈북 강제 북송 사건도 문자 메시지 저 사진이 포착되면서 뒤늦게 알려졌고 예. 그럼 결과적으로 유엔사 경비대장도 난색을 표해서 부랴부랴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했다. 뭔가 이런 일을 글쎄요, 남북관계 때문에 몰래 문재인 정부가 도모하렸던 거 아니냐, 여러 정황들이 이 정도면 드러난 건 아닌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게 남북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북송을 했을 때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유감이었던 것은 이거는 공개적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북송,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는 이 북송을 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했어도 지지할 겁니다. 이거는 정권에 대한 옹호나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거든요. 예. 북한의 인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흉악범은 돌려보내는 게 맞다. 이 네,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전에 23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오해가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다 들어온 게 아니라 누적돼서 있었던 흉악범죄자가 23명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 23명을 받은 이전 정권들이 이명박, 박근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잘못한 거예요. 법적으로 이들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위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예. 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해서 정밀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게 지금 우선인가? 국민의 안전이 얼마나 우선인데 이런 흉악 범죄자들을 지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두는 게 지금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그 김준일 대표가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야당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오늘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법무부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상으로 따지면은 외국인일 경우에 지금 얘기한 논리가 많지만 북한을 이탈한 탈북민은 헌법상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오늘 그 법무부가 밝힌 거고 유엔사 얘기 좀 하나만 덧붙이면은 민간인 북송에 그 군이 관련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게 이제 그 유엔사의 입장이었는데 원칙적인 입장이기도 하지만 아마 유엔사에서 보기에도 당시 북송이 조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유엔사가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사진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동영상도 그 찍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럼 그 동영상을 과연 그 공개할 것인지 알겠습니다. 그 점도 좀 주목이 됩니다. 반론 하나만 좀 할게요. 예.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난민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수용에 대해서.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보수든 진보든 역대 정권이 해왔던 방식은 우리는 북한 이탈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난민을 충분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대한민국 법상으로 북한 주민도 국민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효 지배가 미치느냐, 유엔 동시 가입해가지고 외교로 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논란이 있는 거예요. 헌법과는 별개로 말씀하시는 헌법과는 별개로. 그래서 난민법상으로 보면은 난민법에는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도 사실상 지금까지 외국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예멘 난민이 16명 죽였는데 그럼 우리나라가 받아야 됩니까? 그럼 추방을 해야 돼. 추방을 하든 제3국으로 보내든 당사자 국가로 보내든 한국에서 재판을 받든 그거는 재량의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흉악범 이야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흉악범인지를 3일 동안 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23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쭉 있어 왔는데 예.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들어와서 조사를 해서 확증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해서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간 사실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흉악범인 줄 알고 잡아들인 건 아니거든요.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난민이라 그러는데 북한 주민을. 아니 이거는 헌법 3조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건 전 이해가 안 돼요. 북한 사람은 난민입니까? 아프리카 동남아 난민입니까? 북한 주민이? 저는 이런 논리에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예, 뭐 여러 의견 들었는데 어쨌든 고영환 원장님 말씀은 100번 양보해서 그들이 흉악범이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증거도 수집하고 정말 16명을 오징어 잡이배에서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그거를 다 따져서 했을 때 그때 가서 판단을 듣지 않은 걸 왜 이렇게 급하게 올려보냈냐. 귀순 의지가 분명했는데 이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여러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에서는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례를 주민들 정신교육에 활용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김정은 답방 선물용으로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머리 아픈 게 탈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가면 무조건 북송되기 때문에 이들 탈북해야 소용없다는 걸 그전부터 계속 홍보를 많이 해요. 남조선으로 가면 이렇게 군과 경찰이 무조건 북한으로 돌려보내니 절대로 가지 말라.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켰어. 북한 내부 사정도 고영환 원장님께 여쭤볼 텐데 실제로 정말 이런지 탈북해봤자 남한 당국이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상대로 정신교육을 한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 명의 탈북민들 그 후에 온 탈북민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확정된 이야기인데 그 탈북민들 어로공들 들어간 다음에 이제 북한 당국이 그 조국 반역죄하고 살인죄로 해서 처형을 했다. 그건 여러 명의 탈북민들이 말씀을 와서 해주신 건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2019년도 코로나 발생 이후 북중 국경은 거의 봉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나올 통로는 DMZ를 넘어오든가 해상으로 넘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상으로 여러 명이 왔거나 왔다가 간 사람들도 있었고요. 분명 나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보낸 것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네들 아무리 조국을 반역하고 남조선으로 가봤자 남조선 당국이 다 이렇게 잡아서 보내준다. 그러니까 조국을 반역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탈북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말아라. 이건 북한 당국의 선전이거든요, 지금. 예. 그게 또 주민들한테 들이먹히고 있고. 그러니까 탈북 어민 2명을 보낸 것이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 탈북민들이 모든 탈북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대한민국이 막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북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고영호 원장님 말씀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 당국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좀 인권을 등한시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여기서 드러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러 보도 내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당시 이제 탈북 과정, 북한 주민들의 사상 교육 얘기를 짧게 해봤는데요. 과거 한국 대사관으로 저렇게 탈북을 시도했던 영상도 오랜만에 한번 다시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1999년 당시에 문재인 변호사를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습니다. 1999년 당시 문재인 변호사는 패스카마호 선박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을 변호하며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살인자라고 규정하여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문재인과 대통령 문재인 중 누가 진짜입니까? 현재로서는 용산 대통령실이 총감독으로 나서서 정권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흠집내기 작전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흔들고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화면 자체가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제가 추가로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저에게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일단 윤건영 의원의 말에 반박을 먼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나서서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꽁꽁 숨겨놓고 감춰왔던 포장지를 걷어내보니까 무수히 많은 흠집이 나 있던 겁니다. 이 흠은 국민의힘이 낸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국제 이 난민 조약이나 이런 것들을 위배하면서까지, 그리고 고문 금지 조약을 위배하면서까지 3일 만에 조사를 끝내고 5일 만에 이 탈북 어민들을 강제로 북송시켰기 때문에 그 흠이 포장지 벗겨보니까 드러나 있는 거지, 이 책임을 지금의 용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전가하는 것은 굉장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한 패스키마호 사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했죠. 패스키마호 안에서 조선족 선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한 여러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해한 조선족 선원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줘야 한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인권 변호사로서의 소신이라면 저와는 생각이 다르지만 뭐 일단 알겠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우리 국민들을 살해한 패스키마호 조선족 선원들에게는 발휘되었던 따뜻한 마음이 탈북 어민들에게는 발동이 안 되는 겁니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조사하고 보내면 고문당하거나 총살당할 게 뻔한 북한으로 북송시키는 겁니까? 여기서 대체 인권이라는 가치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죠? 보통 진보 진영에서 인권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한 가지 문제는 북한 앞에만 서면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일관된 목소리를 냈다면 지금처럼 오해를 사거나 의심을 사고 비판받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배열은 패스카마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패스카마호 사건에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은 선장은 한국인이었고요. 예. 그리고 선원들 상당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선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상당한 돈을 많이 지불을 하고 여기에 취업을 한 상황이었어요. 배는 아마 제 기억으로 남미였는데 볼리비아인가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선장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어느 나라로 이미 이제 체포가 됐습니다. 이들은 예. 체포가 됐는데 그럼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냐 아니면 배 국적인 뭐 남미로 갈 것이냐를 가지고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변호사가 당시에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들이 어쨌든 한국에 왔으니까 이들을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들이 그렇다라고 여기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무죄를 주장한 게 아니라 이들이 풀려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실제 무기징역을 다 받았습니다. 변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형이었다가 무기징역으로 감염된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이 건은 다른 거예요. 국민들이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16명을 살해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람한테 이제 재판받을 권리를 얘기를 하는데 뭐 저도 존중은 합니다. 근데 한국의 증거 재판주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307호의 2항을 보면은 범죄 사실이 인정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한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증거가 없으면은 이들은 무죄 석방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 2명은 16명을 죽었다 할지라도 주요 증거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무죄 석방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이란 것이 중요하다라고 본다라면은 정치가로서의 문제인과 변호인의 문제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무죄 석방도 섣불리 단정한 건 아닙니까? 3일 만에 돌아보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으니까 좀 길게 좀 조사했어야 되는 전례들을 건 아닌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이를테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증거가 없잖아요. 실제로 정황 증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돌려보냈다라는 거고 제가 뭐 이렇게 왜 진보 진영이 방금 장해찬 평론가가 북한 인권에만 서면 이렇게 작아지느냐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수 진영한테 좀 묻고 싶어요. 그럼 국내 인권을 왜 이렇게 안 챙기시는지. 유성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지금 그 검사가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있는데 왜 그거는 지적 안 하시나요? 그거는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그러면? 아니 사람 총살시키고 고문시키는 나라로 강제로 보낸 것과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 조작된 증거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해서 심지어 그 증거를 본인이 조작한 게 아니라 직무상 그걸 잘 가려내지 못해서 실수한 것이 어떻게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해당 주제만 저희가 국한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인륜적이다 이렇게 규정한 것을 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를 올리려고 안보 파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어요? 이런 나쁜 놈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북송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그때 문제 제기하고 그때 싸우셨어야죠. 지금 문제 삼는 거는 정략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왜 그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냐. 뭐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영 원장님께 이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제도 외신을 좀 인용하면서 미국 워싱턴 조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공산주의 정권과 냉담한 공모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는데 매듭이 잘 지어지려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정원이나 혹은 이 통일부를 조사한다고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전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사인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올려보내라고 결정한 사람이 최종 누가 사인했고 어느 사람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갔댔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사실은 이제 자꾸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두둔하자는 소리가 아니고 뭐 이혜훈 의원이든가 뭐 김무성 의원이든가 그때 국정원 그러니까 국회 국정원 그 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당시 국정원이 보고해 준 내용을 그대로 듣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야당은 제한적인 정보를 받고 국정원이 주는 것만 했는데 지금 들어가서 국정원이 들어가서 새로운 국정원이 들어가 보니까 문서 삭제한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고발이 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의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을 16명이나 했는지 그거 첫째. 그거를 한 근거를 북한이 노골적으로 발신하는 감청을 듣고 그렇게 판단한 건지 구체적인 조사는 한 건지 뭐 일단 지금 여당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감청 정보와 진술이 일치했기 때문에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흔히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위급 탈북자든가 일본 탈북자들이 북한이 중요시하는 탈북자들이 탈북을 하잖아요. 예. 그럼 북한이 조국 반역 죄와 함께 온갖 범죄자를 다 씌웁니다. 뭐 13세 소녀 강간범, 뭐 살인범, 국고를 $10,000,000를 가지고 달아난 국고 횡령범 이렇게 해서 연변해란 걸 다 뿌립니다. 근데 실제로 와서 조사를 해보면 그게 다 거짓이기 때문에 다 나와서 활동하는 거고 그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실질적으로 또 들어와서 그건 아니라고 조용한 사람이라고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해보고 다 보면 조각이 맞춰져서 이 사람은 분명히 범죄자다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3일 동안에 범죄자라고 수사하고 그 결과를 내놓은 것조차 나는 좀 그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준 의향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없다고 당당하게 국회에서랑 이야기한 것 자체를 이 모든 것을 조사해 보면 저는 시간도 길게 걸리지 않으리라고 봐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앞으로도 이 강제 북송 사건 파장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고영하 원장님의 말까지 최근 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